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날씨도 더웠고 비가 오는데 이런 소식만 전해드려 정말 송구합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사람을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치매 노인 15명이 생활하고 있는 이 전북의 한 요양원에서 네. 할머니 6명의 얼굴과 팔 그리고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누가 했는지 살펴봤더니 네. 요양보호사인 59살 노모 씨였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그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이분이 요양시설의 원장 부인이었다고 하네요. 뭐 이런 사람한테 이분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네. 심지어 이분이 2011년에는 한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어떤 그 한 할머니께서 국물을 드시지 않자 네. 그 국물을 할머니 얼굴에 뿌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이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정도면 참. 이건 폭행 아니에요? 폭행이 정도가 아니라 특수폭행 내지는 그래요? 아마 그 화상을 입게 되면 특수상해입니다. 어허, 이거는 네. 아주 중범죄예요, 중범죄. 네. 거기에다가 노약자, 네. 그다음에 자기가 관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하. 이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면 이거 구속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MBN의 강세훈 기자가요, 그 어르신들을 직접 한번 만나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너무 멀고요. 알겠어요. 88. 그래도 어르신은 그동안 하시네요. 네. 어르신, 저기 몸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동은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대부분 침상. 지금 보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아마 관계자 옆에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침상에서 생활한다만 얘기하지, 백 변호사님, 네.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폭행당했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지금 기자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할머니들 자체가 기억을 하기 힘듭니다. 아, 그리고 치매 걸린 상황이 치매 있어요. 걸리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 요번뿐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알기로 치매 노인들이 있는 요양소에서 폭행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증거는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사고가 터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억을 못 해요. 아이고. 그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폭행하고 뭐 이런 게 탄로나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하, 네. 아니, 지금 원장 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뒤집어 씌운 사람이 뭐 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어린이집도 한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CCTV 의무화해서 이제 CCTV를 달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네. 더 필요한 곳이 이런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르신분들이 제대로 대응도 못해요. 네. 약하잖아요. 네. 여든이 넘은 할머니, 거기다 치매 걸리셨죠. 그럼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데 폭행당하면 맞아야 되고, 맞은 다음에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럼 피해 사실도 어디 입증을 못합니다. 아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 CCTV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복지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제 그 여러 사례 중에 백 변호사님 말씀 중에는 이런 이 CCTV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뭐 발뺌하기 일쑤라는데, 이번 해당 그 요양시설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CCTV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번에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일을 숨기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당직 일지를 수정을 해서 아하. 자신이 그날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책임을 떠넘긴 거죠. 아, 뭐 다른 요양사한테 떠넘긴 거예요, 책임을? 네, 그렇습니다. 아하. 다른 요양사에게 떠넘기고 네. 그 요양사가 말을 듣지 않자 그 요양사를 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 해고된 직원, 이제는 전 직원이겠지만요,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강세훈 기자가 직접 이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분명히 맞아서 한 멍이에요. 제가 그쪽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예. 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할머니들 몸을 싹 이렇게 봅니다. 살펴봐요. 제가 할 일이고, 밤 사이에 어디 불편한 상황이 있는지, 안 아팠는지 그런 걸 잘 보는데, 어느 날 갔더니 할머니가 숨을 막 굉장히 힘들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엉덩이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게 누가 봐도 그게 사람이 한 상처였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 원장이랑 막 말리고 무슨 뭐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권리를 이렇게 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해고까지 시킬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사실들을 이제 말하려고 하면 해고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해고 당했어요, 제가. 왜 해고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사진도 찍고 할머니들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할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전날에 가면은 막 할머니 어떤 한 분들이 막 숨도 못 쉬고 막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노인 그 학대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러면 제 멋대로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하.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요. 이 직원은 지금 이제 해고된 상태잖아요. 뭐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른 직원들한테도요. 그 해당 뭐죠? 사모라고 하나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지금 원장의 부인이잖아요. 그 사람의 폭행 관련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요. 직원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네. 그 사모가 때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많이 하죠. 저도 제가 어떤 이제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가 뭐 말을 안 들으면은 막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왜 밥 안 먹냐는 둥 뭐 한다는 둥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막 이렇게 그런 할머니들 멍이 들은 게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요.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지금 해당 요양병원의 원장의 부인 네. 지금 이제 이 폭행을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네. 뭐 지금 현재 지금 뭐 검찰이 뭐 구속을 구속했다고 했다고 하던데, 네. 했는데요. 네. 지금 아마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하게 CCTV는 없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진술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때린 장면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뭐로 해야 될까요? 이 관련자들의 진술입니다. 그렇죠. 네.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네. 일관성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머지 이 부분,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네. 충분히 구속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날 폭행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날 근무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지 조작하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정황 증거로 합쳐져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그냥 발뺌을 해버리면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복지 사각지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거는 이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재판이 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재판에서 이 원장 분이라는 사람이 무죄가 돼버리면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보복 폭행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보복 폭행뿐만이 아니라 뭐 네.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쫓겨날 수도 있겠다. 예,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의탁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참 갑질을 갖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의탁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네. 돈을 갖다가 아무리 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그러니까요. 입장이라도 네. 절대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자로서의 권리들을 갖다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손을 봐야 되고요. 네. 지금 뭐 그 증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네. 그 CCTV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또 CCTV에는 또 어르신들이 네. 이런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노출이 다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더 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그 보호를 받으면서 네. 처리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를 그냥 설치하면 안 되고 굉장히 블러 처리 같은 경우를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CCTV들을 잘 달아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네. 또 그 CCTV를 관리하는 것도 네. 철저하게 네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요양병원들의 부담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요. 네, 이런 CCTV. 부분들이 그렇죠. 네. 예. 말씀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모로 범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요구와 또 인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요구가 충돌될 때는 그 중재들을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복준 거기다가요, CCTV가 능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요, 제가 아는 잘하는 사람, 어머니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잠깐 갔다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죽어도 안 간다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구박한다고. 물론 절대 다수의 요양원에서는 노인들한테 잘합니다. 근데 아주 일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제 네. 문제가 되겠는데 그 노인분이 가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나는 절대 거기 안 간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CCTV 달아가지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요. 네. 자식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부모님 관리하는 것도 좀 제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저 돈 걷어가지고 매달 얼마씩 걷어서 요양원에 갖다 맡겨놓고 뭐 한 달이 가건 두 달이 가건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는 그런 불효 자식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앞서 그 김복진 의원님이 했던 말씀 다시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은 안 늙고 병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